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지금 1.6% 떨어졌죠. 계속해서 제가 조선주 관련돼서는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조선주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에요, 실적. 자, 그러면 조선주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수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 수주에 대한 잔고가 27년까지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27년까지 차 있으면 27년도 이후에도, 그쵸? 27년도 이후에도 지금 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수주 예약을 받고 있어요. 자, 조선주에서 수주를 받으면, 그쵸? 그 조선소에서 수주를 받으면 도크 예약을 합니다. 요걸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 예약을 하는데 그 슬롯을 지금 28년도에 예약되어 있는 그 슬롯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0조예요. 이걸, 그쵸?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 2배 반 정도를 더 잡아야 된다고 한번 계산을 한번 놓고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10조니까 거의 한 25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25조까지 올라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그쵸? 4,600억 예상치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적자를 어느 정도를 봐왔을까? 그쵸? 직전 한 5개년 정도의 실적을 보면 장기 적자를 봐왔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것만 보지 않고 나쁜 거를 한번 봐볼게요. 적자를 봤을 때, 그쵸? 이 적자 구간을 지나왔을 때 조선주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서 하나그룹으로 넘어갔죠. 채권단에 대해서 총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율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까? 하나오션이 정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물량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채권단 물량을 다 받아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그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적자를 봐왔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 그쵸? 이런 부분들, 이 부채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하겠다 또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더 있죠. 제가 성장주 기준에서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지원,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의 방향성. 두 개가 뭐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들 수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대기업의 투자.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주들의 이 수주 잔고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뭐 조 단위, 수십조 단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은 한국의 빅3가 다 몰려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장기 불황을 겪었을 때 다른 나라의 조선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웠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조선 빅3가 한국에 있는데 빅3의 상황이 이딴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어땠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구간, 최근에 나왔었던 시세 구간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략 한 7,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70% 80% 정도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딱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리고 지금 요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겠나요? 자, 정확하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3천억 한 달 동안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팔았어요. 그럼 개인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은 이건 뭐예요? 매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국인 매집이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쵸? 외국인 매집이 있었을 때 그때 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이해했을 때 매매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한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STX 중공업. 자,
매수. 그쵸?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요.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STX 중공업은 1.5%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왜? 앞으로 좋아지니까. 조선주를 볼 때는 왜 나빠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응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쵸? 30%씩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하느냐. 자,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군들 있죠.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자,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죠. 이거 장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기술적 반등. 그리고 또 떨어지죠. 여기서 못 지키잖아요. 그럼 추가 하락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카카오가 돈을 못 벌까요? 한번 볼게요. 돈 잘 벌어요. 그렇죠? 성장도 올해는 꺾이는데 22년도까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22년도가 아니라 주가의 꼭지가 22년도 이쪽이잖아요. 22년도 실적이 언제 나오죠? 여기 나오죠. 분기. 그렇죠? 그러면 총액에 대한 실적, 전체에 대한 실적이 23년 초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몇 프로 빠졌습니까? 5만 원 정도, 17만 원에서 70%씩 이렇게 빠진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의 성과는 36%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으니까, 매주 주말에, 그쵸? 매주 주말에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오면 소통방에서 여기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금 고가 횡보 중이잖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이해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여기 합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STX 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요 정도만 보시죠. 지금 뭐가 됐죠? 모두 동일해 보이죠? 다 다른 종목인데 같은 차트인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테마. 그렇죠? 움직일 때는 테마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 형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원래 대장주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보다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 대한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변동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변동폭이 가장 높은 게 STX중공업이에요. 그러면 STX중공업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STX중공업이 좋아질 만한 내용, 즉 STX중공업이 지금 HD그룹에서 사갔으니까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STX중공업도 똑같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업 전체적인 업황을 지금 아우르는 게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STX중공업도 보유를 하고 현대중공업도 계속 체크를 하고 삼성중공업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슈,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 수주가 갑자기 들어오다 뚝 끊기나요? 그거 아닙니다. 수주에 대한 증가율이 꺾일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종목군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외국인들의 매집이 있다. 외국인들의 매집이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